이슈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됐습니다. 앞서서도 중국의 성장성은 좀 둔화되더라도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도시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요. 중국 증시 오늘은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중국 시장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뵀었는데 전화로 뵈니까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전인대가 폐막이 됐습니다. 일단 중국 분위기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조금 더 낙폭을 늘리고 있는 듯도 한데요. 중국 시장 분위기, 중국 시장의 향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전인대가 끝나면서 새로운 호재가 없는 진공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철도부의 재편이 시작되고요. 부패 척결, 환경 대책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겁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양도 차익의 20%를 소득세로 징수하는 아주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5% 가까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좀 무거운 편이 될 것 같이 보이고요. 특히 앞으로 주가의 흐름에 그 향배를 쥐고 있는 것은 450조에 달하는 그 철도부의 재편 과정이 이 부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인데요. 증권 시장에 그 유동화시키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증시 수급은 더 꼬이면서 앞으로 향후 증시에 내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 개별 종목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간금융시장 개혁이라든지 의료제도 개혁, 문화산업 촉진과 같은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 증시 자체는 큰 틀에서는 조금 조정 국면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개별주들의 활발한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이지요. 그런 개별 정책이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요. 네, 중국은 지금 그 성장 방식을 수출해서 내수로 이번에 돌리기로 했고요. 예. 또 환경 보호나 자원 절약뿐만 아니라 현대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엔진으로 만드는 그 육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혁신을 통해서 기업 그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러시안 캐시가처럼 서민금융시장의 중국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스나 창업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증권회사, 보험사들의 대중국 진출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환경과 식품 안전을 중시하면서 공기 청정기라든지 웰빙용 음식료 그리고 분유뿐만 아니라 수질 토양 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투입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친환경 발전이라든지 쓰레기 발전 그리고 하수 처리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서비스 산업 부분인데요. 중국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질병 예방, 의료 장비 쪽에 그 대중국 진출하는데 상당히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임플란트라든지 치과용 장비 그리고 진단용 그 시약과 같은 쪽에서는 대중국 특수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물과 관련해서는 편입 비중을 이들 종목 중심으로 좀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내수 정책이나 환경보호, 현대서비스 이런 정책들 내에서 좀 다양한 우리 기업들의 수혜 업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전인대에서 가장 강조됐던 것이 도시화 정책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은 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화 정책이 어떤 것인지도 좀 짚어주시고요.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종목들도 좀 차근차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7천조 원을 도시화 쪽에 투입하면서 성장 사이클을 새롭게 만들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화 수준을 좀 높이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 보호 쪽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나 지상의 인프라 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녹지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임업 산업을 육성해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 준다 그럽니다. 이를 통해서 중산층의 그 문화 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도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내놓는 정책이 에너지 절약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소비 활성화 대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동차의 연비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16단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요. 연비를 20% 절감하는 차량을 최저 하한선을 두고서 3,000위엔 이상이 지급이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과 견주어서 기술력을 갖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중국의 특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도 친환경 가구라든지 에너지 절약형 가전기업 그리고 연료에 포함된 유황 성분을 줄이는 기술 그리고 하수 처리나 폐기물 발전과 같은 쪽이 아무래도 이번에 그 중국의 소비 활성화의 대책의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환율 전쟁이다, 외환시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작 중국 위안화 이야기는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위안화 절상 속도가 조금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기는 좀 둔화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 문제 속도가 더 가파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다시 용인하긴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201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태국의 바트와 같은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경쟁 국가보다 빠른 절상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하반기 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 9월 달에는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엔화의 국제화가 논의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위엔화가 아무래도 좀 빠른 절상 추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위엔화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박스권이 6.2위엔과 6.4위엔을 좀 벗어나긴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에 관한 전망까지 중국 증시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진단해 보았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